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이상하게 기회는 나를 비껴가고 늘 조연 같은 자리만 맡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일도 잘 풀리고 돈과 운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깊이 생각하며 수많은 인생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능의 차이도, 노력의 양도, 태어난 환경의 유불리도 아니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려라는 이름의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려는 예의나 겸손이 아닙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갈등 만들기 싫으니까 라는 이유로 자기 마음속 진짜 목소리를 억누르고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는 태도 말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조용한 자기 부정이지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으로 수많은 상황에서 침묵해 온 적이 있을 겁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진짜 원했던 선택을 뒤로 미루고 대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으려고 본심을 희생해온 것입니다. 물론 자기 희생은 때로는 아름다운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 결국 보상받지 못한 채 억울함이나 허무함으로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배려의 방식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도한 배려가 사실은 운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 즉, 마음속 목소리를 억압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잃고 삶의 흐름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더 열심히 움직이면 길이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고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은데도 언제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지 않는데도 돈과 기회와 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조용한 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돈도 운도 사실은 정돈되고 고요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 깨달음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사카 선바 촨창라는 곳에 작은 다다미 찻집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간판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찻집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들어가 보니 답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그 공간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그렇다고 따분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제된 고요함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닦인 기둥, 단정한 글씨로 적힌 메뉴판, 주인의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여기는 안심해도 되는 곳이다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 역시 한숨 돌리듯 깊이 숨을 내쉬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그때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부하 사람, 운까지도 이런 고요한 기운과 신뢰를 찾아 자연스레 모여드는구나.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든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안정된 분위기를 주는 사람이 중심에 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기운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자원, 기회, 신뢰가 쌓여갑니다. 반대로
늘 불안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곳에는 운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흙탕물을 계속 저어대면 맑아질 틈이 없는 것처럼 소란스러운 마음에는 좋은 인연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해보는 것, 하루의 시작에 깊은 호흡을 해보는 것, 작은 정돈이 마음의 파동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반드시 순수한 마음, 수지나 하찮아 이 피어납니다. 제가 만난 진정한 성공자들은 의외로 화려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끝까지 경청하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미안하다라고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자기 자신을 단단히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혜와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 겸허한 태도가 결국 신뢰를 낳고 신뢰가 다시 부와 기회를 불러오는 토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고요와 순수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순수한 태도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작은 약속조차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사람,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곁에서는 이상하게도 늘 기운이 가라앉고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운은 맑은 공기를 좋아합니다.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 흐르는 곳에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거리를 둡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무 차갑지 않나? 인간관계는 이해와 관용이 있어야 하지 않나?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을 지키고 내 운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전염, emotional contag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의 감정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무겁고 지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와 호르몬, 나아가 의사결정 방식까지 바꿔놓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점점 무거워지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해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인간관계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면 처음에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곧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될 때 운의 바람도 분명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 걷는 길 같지만 동시에 누구와 나란히 걷느냐가 전체 방향을 바꿉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마치 배가 순풍을 만난 듯 우리의 삶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살고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스스로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생은 결국 운이 구할이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일할, 바로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그 구할의 운을 끌어당기느냐,
놓치느냐를 결정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건 운이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은 매일의 삶의 방식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불려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믿음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과거 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운이 좋은 사람이냐? 이 질문은 능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역경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왔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나는 운이 나쁘다고 믿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 있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며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배울 점, 감사할 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또 다른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힘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말 몇 마디로 인생이 바뀌나. 그러나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키 두오입니다. 배의 키가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의 말은 무의식의 방향을 바꿉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혹은 잠들기 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조용히 되뇌어보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고 세상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심리학적 연구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매일 2주 이상 지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게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말이 실제로 우리의 몸과 정신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시선과 언어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운을 알아채고 손에 쥘 수 있는가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복잡한 계획이나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일 작은 자기 주장을 한 가지씩 실천하라. 예를 들어 오늘은 나는 이 차가 마시고 싶다 라는 선택을 분명히 하는 것, 혹은 그 약속은 내키지 않으니 정중히 거절하겠다 라는 용기를 내는 것, 이 의견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라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과도한 배려의 벽을 조금씩 허무는 강력한 연습이 됩니다. 운은 굉장히 민감한 존재와도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가? 운은 늘 조용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을 따르는 순간 운은 비로소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타리타의 마음, 곧 나눔의 정신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베푸는 것, 후배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소한 일에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돈, 지혜, 감사.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나누는 습관이야말로 결국 가장 큰 부를 자신에게 되돌려줍니다. 경제학에서도 순환은 자원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원리라고 합니다. 멈춰 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음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눔이 있을 때 인생의 자원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결국 운이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운은 행동의 결과이자 더 깊게는 삶의 태도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 모든 것이 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얼굴빛을 살피며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다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보상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참지 않겠다, 나답게 살겠다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인생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살겠다는 그 각오 속에 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인생은 비로소 자기 궤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결코 누군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참고 억누르는 삶을 살면 결국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억울함과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삶을 선택하면 주위 사람들도 당신의 진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진짜 자신을 드러낼 때에만 맺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과제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삶을 꿰뚫는 실천 지침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운명의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운의 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에겐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무대 위의 주역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목소리를 따르고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는 운이 마치 오래 기다린 듯 미소 지으며 다가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기적이어도 좋습니다. 더 솔직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곁의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운의 신은 언제나 당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대 위로 올라설 시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 찾아옵니다. 당신이 이제 결심하는 그 순간 인생의 물줄기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 이제는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겠다. 그 한마디 다짐이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다만 그 운을 알아차리고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갈림길이 될 뿐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태도의 자유야말로 운을 끌어당기는 열쇠입니다. 불운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기회를 손에 넣습니다. 반대로 작은 불운에도 좌절하며 왜 나만 이라고 한탄하는 사람은 운이 눈앞을 스쳐가도 잡지 못합니다. 제가 지켜본 수많은 성공자들은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단순한 선언은 무의식의 방향을 바꾸고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다시 감사할 만한 일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협력을 얻기 쉽고 그 결과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운은 멀리 있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운을 붙잡을 수도 놓칠 수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운을 제대로 맞이하겠다. 이 한마디가 삶의 물줄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운을 끌어들이는 두 번째 열쇠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라며 단념하는 순간 인생은 그 사람의 기대치에 맞게 작아져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이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짜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배려를 베풀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에서 늘 말하지요. 산소 마스크를 쓸 때는 먼저 본인이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라. 스스로 숨을 고르게 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충분히 휴식을 주었는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었는가? 이 작은 점검이 쌓여 결국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작은 자기 표현의 힘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괜히 분위기를 깰까봐 남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요. 하지만 작은 의견이라도 표현하는 순간 마음은 자유를 되찾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직장 내에서 기회와 리더십의 자리를 얻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즉, 운은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과 자기 표현을 통해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운도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증명된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답게 살겠다는 결심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길을 만들어갑니다. 그 길 위에서 운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맞추게 됩니다. 운을 끌어당기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리타의 마음, 즉 나눔의 정신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는 삶은 결국 막힌 강물처럼 흐름이 멈추고 맙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나누는 사람은 다시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눔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큰 돈을 기부하거나 대단한 봉사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친절,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후배에게 자신이 아는 지혜를 나누는 것,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잠시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나눔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높고 사회적 신뢰를 더 쉽게 얻는다고 합니다. 즉, 감사와 나눔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가장 큰 투자이자 축복입니다. 경제학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가치가 생깁니다. 시장에 풀리지 않는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과 지혜도 나눌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며 그 순환 속에서 더 큰 부와 기회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 최고의 투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에는 결코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이 돌아오고 베풀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운이란 단순한 행운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가 운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억눌리고 희생하는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작은 나눔을 전하는 삶. 그 삶 속에서 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인생은 결국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듯합니다. 네가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남을 돕는 순간 운의 신은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 서게 된다. 인생을 길게 바라보면 운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총합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을 외부의 요인으로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저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운이 없어서. 하지만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끝에 저는 확신합니다. 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두려움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믿는 사람은 작은 기회라도 과감히 붙잡고 그 안에서 더 큰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가 쌓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선택에 있다. 즉, 운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결국 어떤 운을 불러오는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변을 정리하며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작은 자기 주장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작은 나눔을 이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운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다가옵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억누르며 남의 눈치만 보는 사람에게는 운이 잠시 스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마음을 맑게 하고 자기 목소리를 존중하며 그리고 남을 향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운의 문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같은 흐름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운의 신은 늘 무대 뒤에서 당신이 주인공으로 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남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본심을 눌러왔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참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마음속의 공허함과 억울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기억되기 위해 나를 잃어버리는 삶 대신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가 되어라. 그것이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운명과 인생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운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운은 자기 자신을 살아내는 사람을 돕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억누르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지 않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운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자기중심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더 솔직해도, 더 당당해도 됩니다. 그것이 결코 남을 해치는 길이 아니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배려라는 이름에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인생은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운의 신은 늘 당신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대 위로 올라설 시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남이 아닌 내가 나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일어난다는 것을, 운의 본질을 다시 정리해보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말로 자신을 다독이느냐, 어떤 행동으로 하루를 채우느냐가 모여 결국 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은 하늘이 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본 끝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작은 자기주장, 작은 정돈, 작은 나눔. 이 세 가지가 바로 운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풍요로운 나무로 자라날 때 그 열매가 바로 좋은 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만의 결심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반복해야 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책상을 정리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깊게 호흡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운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행동에 따라 신경회로를 새롭게 구축한다고. 즉, 매일의 작은 선택이 실제로 우리의 뇌를 바꾸고 그 결과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속으로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매일 작은 선택으로 나의 길을 바꿀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로 운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내가 운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시련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차이가 결국 운의 차이를 만듭니다. 불운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배움과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은 시련조차 성장의 발판으로 바꿔냅니다. 반대로 불평만 늘어놓고 자책하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더 강하고 실제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운이란 결국 해석의 방식,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는 운이 좋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눈을 들어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기회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끝이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기는가? 이 차이가 바로 운을 끌어당기는가, 놓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상황 속에도 분명 배움과 감사가 숨어 있다.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불러오는 네 번째 열쇠는 말에 히미츠바치엠 바라레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단순한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우리의 무의식을 지휘하는 치킷 덜 하에두어 와도 같습니다. 배의 키가 작은 움직임으로도 방향을 바꾸듯 말 한마디가 인생의 흐름을 크게 바꿉니다.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런 말을 반복하는 순간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회를 피하고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번 일에서도 반드시 배울 게 있다. 이런 말은 무의식을 확장시키고 기회를 잡을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매일 반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침착하게 대응했고 실제 성취도 높았습니다. 즉,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거울 앞에서 혹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의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건네는 말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꺾는 말 대신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너라면 할 수 있어. 네가 있어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뿐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운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말은 에너지이자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결국 돌아와 내 삶을 채웁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좋은 일이 머무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불운이 머뭅니다. 말이 곧 인생입니다. 그러니 매일 내뱉는 말로 당신의 운명을 새롭게 빚어가십시오. 오늘 불러오는 다섯 번째 열쇠는 습관의 힘입니다. 한 번의 결심이 인생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이 인생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모여 결국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며 불평과 불안을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무거운 기운으로 시작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깊게 호흡하고 오늘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습관이 있다면 그 하루는 가벼운 기운으로 열리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보다 꾸준한 습관에 있습니다. 책을 읽는 습관,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안정된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사람과 기회, 운을 불러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묶음이다. 즉, 우리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의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것, 하루 한 번 깊게 호흡하는 것, 작은 감사의 메모를 남기는 것. 이런 단순한 습관이 시간이 흐르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일상의 흐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쌓을수록 운은 그 습관을 따라 우리 삶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바로 운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운을 불러오는 여섯 번째 열쇠는 환경의 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 있으면 마음도 맑아지고 탁한 공기 속에 있으면 의식도 무거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과 어떤 분위기 속에 자신을 두느냐가 운의 흐름을 크게 바꿉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정돈된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과 책상은 화려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 정돈된 공간이 곧 마음의 고요와 집중력을 불러오고 그 마음이 운을 끌어들입니다. 반대로 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도 산만해지고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이 곧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작은 정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하루 5분만이라도 청소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마음의 파동을 바꾸고 운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레지 않는 물건은 보내주어라. 이 말은 단순한 정리법이 아니라 운을 부르는 지혜입니다. 쓸데없는 집착을 버리고 설레는 것만 곁에 두는 순간 우리 삶에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결심을 해보십시오. 내 주변 환경을 조금 더 맑게 정리하겠다. 이 단순한 습관이 쌓이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운이 바뀝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곧 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운을 불러오는 7번째 열쇠는 관계의 선택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는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사소한 약속조차 가볍게 깨뜨리는 사람,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오래 머물면 우리 마음에도 그 무거운 기운이 옮겨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함께하는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내 삶의 공기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마음이 밝아지고 작은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운은 그런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태도는 겉보기에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운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즉,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아지는가? 아니면 점점 무거워지는가? 그 대답이 바로 관계를 재정비해야 할 신호입니다.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면 처음에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운의 바람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운명을 결정짓는 토대입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과의 인연을 지키고 해로운 인연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운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운을 불러오는 8번째 열쇠는
감사의 습관버블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매일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기회와 도움을 얻습니다. 왜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에너지에 끌립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협력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고 신뢰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즉, 감사는 인간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 결과 더 많은 운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또한 자기 마음을 밝히는 힘을 가집니다. 없음에 집중하는 사람은 늘 결핍을 느끼며 불운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있음에 집중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충만함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더 많은 풍요를 끌어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한다. 나를 반겨준 미소에 감사한다. 이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이처럼 작아 보이는 기록이 쌓이면 우리의 뇌는 점점 세상의 밝은 면을 더 잘 포착하도록 훈련됩니다. 불교에서도 감사는 업예를 전환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과거의 무거운 인연조차 가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는 무엇인가?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운의 문을 열고 내일의 삶을 새롭게 맞이하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결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을 바꾸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자 운을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운을 불러오는 9번째 열쇠는 자기 성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바깥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열쇠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탓합니다. 상황이 나빴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줬다. 환경이 도와주지 않았다. 물론 외부 요인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은 내 본심에 충실했는가?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습관이 쌓이면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거창한 철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성찰을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매일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목표 달성률도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찰은 우리를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깨어나게 하고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찰은 또한 운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운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성찰을 통해 자신을 수정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맑은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운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운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첫걸음은 언제나 성찰입니다. 운을 불러오는 10번째 열쇠는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무대에서 늘 조연으로만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운의 신은 끝내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운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아내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라도 솔직하게 내는 사람, 비록 작은 선택이라도 자기다운 길을 고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운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의 얼굴빛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답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운을 부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 걸어가라. 남이 내 길을 밝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순간 길은 스스로 열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 선언이야말로 닫혀있던 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힘이 됩니다. 운의 신은 언제나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대의 중앙에 서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신은 가장 밝은 빛을 당신 위에 비추어 줍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그 기적은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조연으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주인공으로 걸어 나올 것입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